경륜학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월 22일 토요일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뒤집혔었던 경주가 있었고 후차권에서 변수가 발생됐었던 경주가 있었습니다. 강자가 고전하면서 대박까지 발생이 된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전일 경주 한번 돌아보면 광명 선발급 1경주 민상호가 힘을 썼습니다. 넘어가는 과정에서 좀 체력을 소비하다 보니까 연대세력인 유현종에게 잡히면서 아쉽게 쌍승이 뒤집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광명 선발급 이경주 이광민이 때렸는데 현지훈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선 팠었던 권영재, 이광민 뒷절에서 취임 나섰던 신우삽이 동시타 일고 나가다 보니까 100배가 넘는 대박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인 선수 현지훈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3경주는 한상진 중심으로 서한글하고 박일영의 전략적인 연합, 박일영이 착순과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 이정석이 때리니까 장희석은 낙에 만족하면서 비팝선들 완승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광명 선발급 5경주 유일선 실격 당해도 전혀 할 말 없는 선수 상황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김현은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갔고, 김덕찬이 취입승을 펼쳐 나가면서 2차권, 유일선은 건강상 이후로 경주 퇴소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발급 경주, 안정적인 경주와 대박 경주까지 좀 골고루 배당판이 좀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전반적으로 편성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강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같은 성향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주에서는 좀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명 선발급 2경주 상당히 까다롭죠. 이정석하고 유현종의 협공, 한상진하고 전용조의 협공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광명 선발급 1경주는 유일선이 원래 4번 자리에 출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퇴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재필은 그야말로 땡큐입니다. 신우삼, 박일영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광명 선발급 3경주 조동우가 전일은 이정석, 장인석의 협공에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금일은 머리죠. 곽훈신의 선행 활이 나간다면 시속감만 좋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권용재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선발급 4경주 이광민이 신인 선수와의 경합에서 전일 좀 너무나 긴 거리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전반적인 몸 상태는 괜찮기 때문에 김덕찬, 서한글 안에서 해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선발급 5경주 결승전만큼 어려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28기 신인 선수의 부진 만에 우수급 강급자 장인석, 기존 선발급 선수들 강자죠. 민상호, 김현, 신경전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명의 선수가 접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함 있게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1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과 인터벌 훈련 내용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수급 선수들도 일부 선발급 지정 훈련에 함께 훈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박유찬, 정현섭, 최민호, 김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유찬, 정현섭, 최민호, 김현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이정석, 현지훈, 민상호, 엄재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정석이 반바퀴 지나면서 시속을 잡았었고, 현지훈은 느려진 시속에서 젖히기로 이정석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일은 현지훈, 이광민에게 말리면서 고점 매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일영, 정현섭, 김세준, 이승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일영이 나름대로 힘을 썼습니다만 직선에서 정현섭이 취입승 펼쳐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인석, 최민호, 유현종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장인석의 선행을 최민호가 반바퀴 젖히기로 크게 넘어서면서 후미를 따르던 유현종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동호하고 전용조 부산팀 선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조동호가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훈련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전용조는 마크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동환, 김현, 강동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반바퀴 젖히기로 대회를 넘어섰었던 김현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대회를 이끈 정동환은 두 번째로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유찬, 정현섭, 최민호, 김현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재필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원래 4번 자리에 유일선이 출전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전일 선발급 5경주에서 어설픈 작전 펼쳐나가다가 바닥으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경주 끝나고 건강상 이유로 퇴소를 하다 보니까 정동환 선수가 대신 출전하게 된 편성이 짜여졌는데 유일선이 빠지다 보니까 고재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환호할 만한 편성이 짜여졌죠. 유일선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고재필이 희생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일 유일선이 고전을 했긴 했습니다만 득점에서도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일선 중심으로 배당 경주가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고재필이 유일선 마크라든지 앞선에서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유일선이 넘어서면 2차 최선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일선이 빠진 상태라는 점에서 고재필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아무래도 박일영의 선행을 좀 활용해 나가면서 완급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박일영 마크되니까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고재성이 힘을 쓰고 박일영 여기에 고재필 신우삼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재성이 한 바퀴 박일영이 반 바퀴 젖히고 고재필이 박일영을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만 괜찮다면 고재필도 무리해서 세게 넘어갈 이유는 없죠. 아무래도 챙겨 나갈 만한 적극적으로 연합 이뤄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본인 우승이 목표이기 때문에 박일영을 상대로 고재필이 직선 추입해 나서는 단 6번의 시속감이 좋다면 지켜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6번 동마 입장 쪽에 7번하고 6번 동마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신우삼이 끌어내서 7번을 괴롭혔을 때 추입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7번의 뒷자리를 아무래도 1번 신우삼이 밀착 맞게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 직선에서 추입이 나왔어요. 머리 칠 뻔했습니다만 권영재는 내선을 팠습니다. 신우삼 아쉽게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간만에 2차권까지 진입했었던 신우삼 전반적인 몸 상태는 괜찮아 보였다는 점 7번과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6번 쪽이 아무래도 유리한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7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7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재필이 이런 편성에서만큼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박일영이 때리고 고재필 신우삼이 후미권 막 해 나가게 된다면 신우삼이 끌어내가지고 몸싸움이 약간 고재필을 털어버리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고재필 쪽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일영이 간만에 힘을 쓰게 된다면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은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6번하고 1번 정도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6번과 3번 정도는 좀 공격적인 승부로는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재필 빠지면 6.1이나 6.3 경주권 정도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재필이 마크 취표 선수가 아니고 같은 성향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죠. 더군다나 편성 자체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재필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신우삼과 연합이냐 박일영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박일영 쪽에 우선 하시되 7번, 6번, 1번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7번, 6번, 1번, 3번 경주권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박유찬이 받아가게 된다면 박일영이 빠지거나 신우삼이 빠질 가능성 정도는 충분히 점검하고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현종하고 이정석은 비파업 선수들이고 나머지 한상진, 전용조, 이승주, 진익남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5대2로 싸워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한상진은 경주 편안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전용조는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2번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전략적인 연합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5번이 2번 달고 쏘면은 파업 라인
라인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유현정이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이정석이 앞선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한상진이 후미권에서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유현정 저측이 나섰었던 민상호를 상대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가면서 결승 진출을 확보해 놓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금일은 어차피 결승 진출을 확보해 나왔기 때문에 이정석 앞선에서 때리거나 이정석이 때려준다면 후미권에서 한상진 날라오는 거 견제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뭐 이정석도 선행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전일 때렸는데 11초 때 중후반 시속이 나왔습니다. 장인석이 차신을 좁히지 못하면서 따라가는데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 6번과 4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을 비팝 라인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6번, 4번 쌍복견 주권 쪽에 6번하고 4번 쌍복견 주권이 단연 돋보이고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4번 쪽에 우선하실 때 한상진이 꾸역꾸역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6번과 5번 동반 입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복승까지 비팝 선수들의 협동 가능성 6번하고 5번 타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아무래도 4번, 6번과 4번이 앞선에서 경주 풀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한상진이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전용조가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선수들의 완승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2번도 비파업선수들도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내선에서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상진이 가면 전용조가 쫓아 들어가는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현정이 꾸역꾸역 나오게 된다면 5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배당판이 막 찢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큰 배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인 중심으로 공략을 해봐야 되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6번하고 4번을 묶어서 한상진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상진 넘어서게 된다면 전용조가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파업 라인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삼복승은 좀 파업 선수들 5번, 2번 비파업 선수를 6번, 4번 묶어서 삼복승 공략해보고 싶은 공략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점검하고 체크해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정석과 유현정의 전략적인 연합을 한번 먼저 우선하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같은 성향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만큼 전일 부진했었던 조동우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정석하고 장인석이 앞선에서 긁다 보니까 조동우가 딱히 작전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작전이 없었어요. 직선에서 차도 나오지 못하면서 고점 면치 못했었던 조동우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금일은 뭐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곽군신이 힘을 쓸 것 같습니다. 조동우가 몰고 가서 승부 타임을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곽군신이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금일은 긴 거리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행은 솔직히 불안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곽군신보다는 전일 이변을 만들어냈었던 권영재와의 전략적인 연합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우는 결승 못 갔는데 권영재는 내선 투입으로 결승까지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아무래도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곽군신의 선행감만 좋다면요 뭐 조동을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죠. 1번하고 6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3번입니다. 1번 6번의 두 차권 1번과 3번 쪽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직선 추입이 원체 좋기 때문에 조동호 우수에서 내려 강급자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솔직히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이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이한성이 때리고 곽군신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조동우가 최평이기 때문에 직선에서 넘어서려 가다가 외선으로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권용재가 직선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곽군신이 때리는 거는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만 저측이나 직선 추입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6번하고 3번 정도는 전일 아쉬움을 남겼었던 바닥 찍었었던 곽군신이기 때문에 6-2하고 6-3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2, 6-3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이변 가능성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조동호 인정하고
1번, 3번입니다. 1번하고 6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3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한성도 지종으로 때는 컨디션이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뭐 전에 힘을 썼습니다만 한 5%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은 컨디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삼복승, 이한성 틈새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뭐 서한글이 이광민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같은 성향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신인 선수 한지훈을 의식한 경주전 8전 나가다 보니까 힘을 쓰는 긴 거리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완급 조절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선에서 신우삼, 내선에서는 권영재가 투입이 나오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친구 서한글의 선회가 이강민이 몰고 와서 취입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서한글도 계속해서 선행 승부 펼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막판 종속이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도 직선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서한글 때려는 줄 것 같습니다만 시속감이 괜찮다면 이강민이 지켜는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덕찬 때문에 지켜주긴 버거울 것 같아요. 전일도 김덕찬 직선에서 취입 승부 펼쳐나가면서 착수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광민도 김덕찬은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4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7번 쪽이 유리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서한글의 선행감이 좋다면 4번이 몰고 가서 출패 나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시속감만 좋다면 이광민도 전일 힘을 써서 고전했었기 때문에 금일만큼 좀 철저하게 완급 조절에 나간다면 서한글 활용이 나가면서 짧은 추입이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 자체가 아직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은 좋은데 종속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서한글이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김덕찬과 협공 가능성 4번, 7번이 단연 돋보인다. 4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순리대로 간다면 4번, 7번, 1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4번, 7번, 1번 삼복권 주권 쪽에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용석길이 받아서 틈새 노릴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용석길의 선정 가능성 정도는 3차권에서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정도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광민의 선전 쪽 7번과 협공이 단연 돋보이고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같은 성향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현지훈하고 김종성은 부산팀 선수들이죠. 청평팀 이유정하고 이근우는 청평팀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협공을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수급 강급자 장인석 있죠. 기존 선발급 강자들 민상호, 김현희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아무래도 좀 상당히 좀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한지훈 선전 한번 기대해봤습니다만 이광민에게 다리가 완전히 말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점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은 현지훈이 아무래도 젊고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 15살, 10살 이상 차이 나는 선수들과는 적극적인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체 노련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현준이 때렸을 때 과연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이광민이 때렸는데 때리는 시속이 빠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했었다는 점 먼저 서둘렀었다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서두르지 못했었던 한지훈 금일 먼저 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장인석도 선행 가능하죠. 민상호, 김현도 모두 다 선행 가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지훈 또다시 타이밍 빼앗길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성향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에서는 그래도 득점 높은 선수 민상호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일은 5대2로 싸우는 편성에서 민상호가 젖히다 보니까 취입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장인석의 선행 활약에 나갈 수도 있고 현지훈의 선행도 활약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상호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민상호 입장에서는 수도권 선수 김현과 협공을 한번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과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김현의 다리 상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자칫 민상과 또 힘을 쓰면 김현에게 잡힐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번과 7번 곡순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인석하고 민상호는 비선수 출신들인데 75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장인석이 때려주고 4번이 몰고서 출펴나가는, 4번이 2번과 협공 펼쳐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기 때문에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7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이죠. 4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4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전일 죽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지훈이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죠. 2번, 4번, 7번이 서로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지훈이 그대로 긁어버린다면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현재 이거 배당판이 좀 찢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배당판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막상 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1번과 2번까지도 배당이 괜찮다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큰 배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데 누가 머리 쳐도 할 말 없는 편성이죠. 장인성 머리도 가능하죠. 민상호, 김현, 여기에 현지훈까지 머리 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한번 좀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상호 중심으로 4.7과 4.2 견주권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전일 죽섰기 때문에 또 선행력 좋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준 쪽으로는 그나마 배당이 괜찮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4나 1.7 여기 1, 2까지는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 강자들입니다. 4번, 7번, 2번이 좀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지훈의 버티기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삼복승은 노려봐야 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견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채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